강화하는 것에서 시민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자각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버넌스인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대시댐이라는 시민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100억씩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예산까지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구가 17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 몇만입니까? 1000만이 넘잖아요. 그럼 5배를 거기에 비교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500억 정도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까지 결정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거버넌스는 예산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로 만들어낼 때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된다고 봐요. 사업도 제안하고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거버넌스로 나가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대시댐 같은 시민 플랫폼 그리고 그중에 100억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환경을 바꾸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려고 합니다. 100억 정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집행하는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실제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에게 권리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학생 자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민주 시민의 사회 속에서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경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죠. 10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대역시 공간을 그 아이들이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 조건들을 전부 바꿔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삶에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조건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3분이. 네, 30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입시정책은 저는 교육감의 권한이 그랬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유초, 중, 고등학교까지로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권한은 법적 권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 힘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의무라고 봐요. 권한이 아닌 의무.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교육감의 역할의 중요한 하나라고 봅니다. 그건 의무죠. 지금 애들이 많이 죽어가고 생활도 힘들어하잖아요. 학교 다 힘들잖아요. 그 원인이 이 잔인한 입시 경쟁이라면 거기에 대한 도전해야 됩니다. 정부를 만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교육부를 만나서 압박하고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공론화를 만들어서 압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교육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대장 노릇 잘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신만 선생님의 소견 발표였고요. 다음으로는 강신만 선생님이라고 하시나? 네, 죄송합니다. 강신만 예비 후보님의 말씀이었고요. 강민정 예비 후보님의 정책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신만 후보가 말씀하신 이제 서울시 교육감 역할이 대장 역할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문제의식을 동의하지만 대장이라는 일단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교육감에 비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교육 자체 내부와 관련된 정책적 어떤 책임뿐 아니라 서울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 외에 예를 중앙정부와 정당과 그 다음에 지자체, 일반 자치 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감 협의회를 연대하는 전국적 차원의 교육감 협의회와 이런 서울교육 바깥에서 서울교육의 규정력을 가지는 입법이나 예산이나 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서울교육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서울교육 내부에 집중돼 있었던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교육감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24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4년 동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제가 서울교육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맞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출된 그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자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신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고 그 역할을 서울시 교육감이 맨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박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16세 선거권 하향이라든가 학생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21대 국회에 있으면서 실제로 대표 발의를 하거나 공동 발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제한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동의하고 이것과 관련된 저희 정책적 특징 있는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는 것에 나아가서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저는 현 시점에서의 민주 시민성에서는 전인지능을 갖춘 시민과 생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서에 있는 그 생태 시민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도 이제 분명히 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네. 제가 201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제 선거에 연계한 모의 선거를 했습니다. 3,800명의 학생들 데리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서울교육 안에서는 반드시 실현하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벌써? 네. 5분이에요? 3분. 네. 그리고 교육 자치와 관련돼서는 그 서울교육자치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교육 학생의 학부모 교사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하는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교육 자치를 지켜내는 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데 그 혁신교육지구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특히 핵심 가치 민관한 거버넌스를 다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민정 예비후보님 정책 의견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홍재남 예비후보님의 정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실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고 대표적인 것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꼭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시민 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가, 학교 문화를 실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고 우선시 배려하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운동장은 3학년이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급식도 3학년부터 먹든다. 저는 그런 것들부터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지만 아이들이 배웠을 때 이게 진짜 이게 몸으로 경험으로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교는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장 중심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자치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 부분은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러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회의에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안 가거든요. 조경 교육감님 시대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한다고 다 보고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회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안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걸 쭉 받아서 교육과정을 짤 때 반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의 권한, 그리고 학부모들의 권한, 교사들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교장일 때. 그리고 마을 공동체하고 거버넌스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같이 학교를 만들었죠. 최초로 제안해서 만들었고 지금 사업까지 계획으로 다같이 교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서주체는 3주체가 아니라 서주체라고 말합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짧죠. 아침에 9시 와서 4시 반 되면 집에 가거든요. 나머지 반은 지역사회에 있거든요. 주말에 지역사회에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가 다같이 학교를 추진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같이 학교에서 많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번에 지역사회 문화예술센터의 꿈틀학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꿈틀학교는 뭐냐면 학생들이 언제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문예체 활동이 굉장히 학교에서는 어렵죠.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한 거 좀 많이 해봤습니다. 교장일 때, 국장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 공약들이 쫙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하죠. 정원호 구청장, 서울시장이 후보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해서 되게 잘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딴판 주셨어요. 네, 이을재 예비 후보님 정책 의견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을재입니다. 여기 주신 우리 서울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신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전부 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관련된 부분 3분 동안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입시 경쟁제도 개혁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그 다음에 저 뒤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요 관련 이렇게 말하자면 입시 경쟁, 학교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0년 된 숙제가 있습니다. 좀 슬픈 숙제입니다. 40년 전에 한 여중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호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학생의 외침 속에 우리 교육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지금 초등학교 일제고사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없애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교 입시 시험 없애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성적 서열이 없습니다. 합격, 불합격만 있고 지원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의 문제 해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거버넌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육감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의 헤센주에 가면 교육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학교 의결기구, 지역 학교 교육 의결기구, 국가의결기구 만들면 됩니다.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대학 무상화, 평준화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해결될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함께 같이 그런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재 예비후보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근식 예비후보님 대리로 배영직 선거캠프 정책위원장님 정책 의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민주진보 필승 함께하겠습니다. 정근식. 이 협약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대개혁 운동본부 서울본부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 후보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또 지금 원래 준비는 5분이 됐는데 3분 더 줄이셔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하신 교육대개혁 운동본부의 그 정책협약, 서울 본부의 정책협약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영역에 사람을 사람답게 민주시민교육 등 4개의 영역에서 모두 21개 정책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비후보, 정시후보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칙이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정책 수립에서의 전환적 관점을 반영했다. 그 전환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울교육이 학력 인구의 국감에 대한 대응, 또 교육 질을 담보하고 제고해야 된다는 이중성의 과제를 반영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인공지능 디지털 일상화에 따른 인간다운 힘을 또 인간다운 중심 교육을 다시 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반영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후보 정의후보의 공약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우상교육 완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어왔던 5.3일 교육개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많은 우리나라의 개혁에 도움을 줬지만 또 다른 시대의 변화에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전환의 중요한 요점을 헌법이 보장한다 이거를 명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정책 공약에서 실현 가능한 또 실지 구현이 되는 것 쪽에 중심에다 줬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사구시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대 담론이나 보다는 현장 밀착형으로 또 시민과 함께 다가가는 내용으로 담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부가로 여기서 말씀하신 정책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저희 정의후보가 내어서 13개 공약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다 같이요. 민주진보 필승 함께하겠습니다. 정도인 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근식 예비후보님 그 대리 배영재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만주 예비후보님의 정책 의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교육은 그동안 해왔던 혁신 미래 교육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복원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의 복합위기 시대 아까 여러 번 나왔던 인공지능이라든지 저출생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서울교육의 과제를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시민사회에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제 제안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책의 축으로 저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 관점에서 제가 조금 시사점을 얻은 걸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특히 이제 교육 주체들, 교육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시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재구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협력 관계 중심의 교육 모델 이 자체가 강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그 자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구현한다는 부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우리가 늘 강조를 해왔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진전과 관련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역청별 교육자치지원센터를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교육청에서 쌤 119라든지 또 11개 지원청의 학교 지원 협력과라든지 이러한 지원청별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주로 이제 관중심적인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중심의 방식에서 교육 자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또 지역 주민과의 연결해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그 정규식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 형해화된 부분이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의 연계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향후에 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교육개혁의 동력을 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을 여기 모두가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제도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제가 3분으로 줄여서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주최한 측 입장에서는 또 이 정책에 또 많은 호응을 해주시니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 네. 강민정 예비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붕괴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질문해주신 갈등, 구성원 간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공식적인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학부모가 개인으로 할 때는 민원인이지만 그 학부모 전체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것이 민원인이 아닌 공동체 주체 의견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게 서울 학교 자치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학교 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수명이 다한 학원이도 기본적인 구성과 역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민정 후보님이셨습니다. 다음 홍재남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인가 그저께서 충남 계룡에서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었죠. 저는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공동체 간의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래서 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하고도 자주 싸우잖아요. 갈등 벌어지고 가족 간에도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능력은 지금 강민정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생활적,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정서학습이라든가 통해서 충분히 학교에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바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없게 잘 정착되도록 저는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을재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요새 학교의 구성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한두 가지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멀지만 학교의 갈등 구조 내지는 갈등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 학교가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성적 경쟁을 하면서 장시간 학습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함께 불안합니다. 교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학생 간에 또는 학생과 교사 간에 또 학부모 교사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경쟁 중심의 학교를 발달 중심의 학교, 학생들 개개인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만드는 것 필요하다고 근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한 대책, 또 사후의 지도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만준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교육의 사법화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우선적으로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학교 폭력의 범주를 과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학교 폭력을 다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우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교 폭력을 매개로 한 특히 이제 학폭이 학생 기록부까지 이제 대입 시에 영향을 주고, 작년에 대입 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3,6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전형에 탈락한 이런 문제가 계속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갈등은 좀 더 격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폭 문제와 관련된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의 해결 가능성을 저는 지난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서고등학교나 다 여러 혁신학교에서 추구해왔던 교육 3집체 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서울교육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방향성을 찾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근식 후보 대리인 배영직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아마 교육의 길을 있었고 정식 예비 1년 6개월 동안에 아마 절실히 느꼈다고 늘 밝히십니다. 학교를 지켜보았고 또 교실의 표정도 보고 학부모 학생 불안도 겪고 선생님들의 무거운 어깨도 늘 살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민원이나 갈등들은 정말 쉽게 해결하시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운동, 문화운동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행사단이든 또 우리 교육대기업 운동본부 같은 이런 운동이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저희 정식 예비후보 교육감의 공약 중에는 쌤 119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 식견이나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민원이든 갈등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는, 그게 전화가 되든 대면이 되든 집중 바로 투입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신만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려보면, 학교 규칙을 제정할 때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상당히 대립이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두발 문제나 용의복장 같은 학부모 생각과 또 혁신학교의 교사들의 생각이 달라요. 또 거기서 또 교사들 간의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하고 또 교직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그때 그 갈등을 해소했었던, 되게 뒷말이 많았지만 갈등했었던 것은 그런 소통 공간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노력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됐었고요. 결국은 소통인데, 그러면 그 원인을 오해하고 뒷담 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일단 많이 없애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마음 건강에 심하게 다친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줌으로써
그걸 해소해 나가고 갈등이 나오기 직전에 아예 차단하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대책은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우리들은 대책은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병원에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119를 보낸다 뭐 변호사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사후 대책에 국한돼 있죠. 그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좀 짜줌으로써 사전에 차단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 좋은 대답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교육정책 협약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 또 있습니다. 네. 저 에듀뉴스의 김용민 편집장이고요. 그 정은식 교육감이 지난 계속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서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만중 그 후보님도 그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당연히 일찍 나와서 합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강민정 의원님도 지금 이제 대리 이분이 정은식 교육감의 대리가 이제 참석하셨는데 당선되면 당선도 대리가 당선이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은식 교육감이 그러니까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됐었는데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이제 그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정은식 교육감이 현직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여튼 지금 누구한테 물으시는 한만중. 한만중. 네. 저는 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경선 과정이 조금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갖고 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교육감 후보, 정교식 후보가 그간에 해오셨던 방식들을 마지막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좀 더 어떤 민주진보 진영의 정체성에 맞게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아까 이제 강민정 후보님한테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고 이제 자처를 하면서 학교 현장을 방문을 하셨던 그분이 오늘은 대리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시는 그러니까 후보님들 진보 단일화 후보님들에 대해서 우문현답과 전혀 이제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또 대리로 또 이거는 이제 비꼬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선이 되면 대리가 당선이 되느냐라고 좀 따지시면 돼요. 네, 아주 좀 날카로운 지적을 좀 사실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서울의 이제 교육 대개혁 서울 본부죠. 본부에 굉장히 많은 교육 시민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설사 뭐 그 참여 단체 숫자와 무관하게 어쨌든 출마한 후보에게 이야기 듣고 제안을 하는 자리는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불가피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하게 한 결정과 이 오늘의 이 현장이 정민식 후보가 이 선거 과정에서 임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같은 경쟁하는 후보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과정이 서울 시민 유권자들에게
또 후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네, 그 같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 운동본부의 관점이랑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랑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정책 쪽에서 받았던 내용은 이 시기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잘 도움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게 왔다는 말씀. 이게 우리 정대식 후보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사죄 말씀을 드렸고 사과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가치와 의미를 제가 훼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 짜고 전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왔던 걸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이 되시는지 그래서 여기 운동본부에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를 낮추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없는 의미고요. 다 존중하고 전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다만 일정이 긴박하게 왔음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하루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하루도 몇 초를 잡으면서 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도 선약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반론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일정이 없어서 여기 참석하셨을까요? 네,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견해였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급하게 저희들 온 거를 말씀을 좀 해주셔야. 네, 그러면 제가 연락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사실 똑같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은식 교육 후보라고 해서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을 다 드렸고 연락도 다 받으셨죠. 문자로 제가 계속 했었고 근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교육청에 무슨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인 연락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그래서 저도 안 오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후보자들 입장에서 안 오면 왜 너만 안 와 이럴 수 있으니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막 한 달 전, 1년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 일정들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긴급하게 한 바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거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정책 협약을 할 텐데요. 지금 저희 각 후보님들께 두 부가 갑니다. 협약서가 두 부가 가는데요. 하나는 팬들도 준비 혹시 없으신 분들 팬 준비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는 보시면 예비 후보 본인 이름을 쓰는 게 위에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내 이름 쓰는 칸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서명을 해주시고